안녕하세요. 서울 세계로병원 내과센터 김지아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시의 대표 수술 3가지 중에 절제술과 봉합술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만 례 이상의 관절 수술을 집도하고 최소 침습 무릎 인공관절 분야에서 세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계신 서울 세계로병원의 정재훈 병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월상 연골이 심하게 파열되면 저번에 다 제거하기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많은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걸 다 제거해버렸다 그러면 상당히 불안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골을 제거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크게 불편하거나 생활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월상 연골이 충격 흡수작용을 해서 관절 연골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제거되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관절 연골이 마모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죠,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월상 연골이 다 제거됐다. 그럼 무릎이 중병을 걸린 거예요. 그렇군요. 무릎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별게 아닌데 무릎은 중병이에요. 그러니까요. 왠지 없으면 좀 되게 진짜로 마음이 섬뜩하잖아요. 이게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없는 채로 그냥 두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오늘의 주제인 이식술이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이식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제거되면 그런 게 이제 겁나고 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다시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이제 반월상 연골 이식술이거든요. 근데 이 수술이 뭐 많은 연구는 되고 있는데 대개는 다른 사람 연골을 이식해주는 수술을 하고 있어요. 네. 인공으로 만든 이제 연골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연구는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실용화되지 않고 있고요. 이식이라는 단어가 약간 좀 인공 연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들의 연골을 쓴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약간 조금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또 내 몸에 잘 적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공 연골은 이제 그 재질 같은 것은 가능한데 이제 자기 몸하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몇 년을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애로가 있어서 아직은 사용은 안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의 반월상 연골을 채취해서 단기 기증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게 많이 활성화돼서 일종으로 상품화돼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제거돼서 이식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엑스레이나 MRI나 CT 같은 걸 봐서 사이즈를 재서 미국의 이제 회사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은 연골이 옵니다. 그럼 그 연골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것은 뭐 콩팥이나 뭐 다른 장기들은 혈액순환이 아주 좋은 조직이잖아요. 근데 반월상 연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순환이 좋지가 않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나 이런 문제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걱정하기는 해요. 신경 쓰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맨 최초에 이런 것이 많이 사용하려고 할 때 질병을 옮기는 거. 그때 이제 한참 문제는 요새는 좀 에이즈가 별로 언급이 안 되는데 에이즈랄지 간염이랄지 이런 것들 이 옮기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다라고 해서 지금은 별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다른 사람의 연골을 이식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식술은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사진을 통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수술법이랄지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저희들은 관절 백과 아닙니까? 궁금하신 분도 있고 섬세하게 알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이런 과정을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다른 사람 연골하고 이제 뼈에 붙어 있거든요. 원래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반월상 연골 앞쪽 뒤쪽에는 뼈에 붙어 있다고 그 뼈하고 같이 이렇게 뗀 거예요. 이렇게 수입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뼈에 이렇게 연골이 붙어서 같이 와요. 그럼 우리가 수술할 때 여기는 뼈 조각을 통째로 남기고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관절 속에 아까 말한 관절경을 이용해서 보면서
또 이 큰 것을 넣으려면 이제 구멍이 좀 커지겠잖아요. 이게 보통 관절경술 봉합술에서보다는 조금 더 구멍이 커지죠.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실 이렇게 걸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술해야 돼요. 이 사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듬었을 때 얘기인데 여기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쭉 당겨주면은 요것이 들어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딱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와 여기 딱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바깥쪽으로 이제 여기 자기 살하고 꼬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봉합술 하듯이 아까 봉합술 했을 때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실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떠서 봉합해줘요. 그러면은 여기 뼈가 이 속에서 붙는 것은 뼈끼리 붙는 거잖아요. 뼈끼리 붙는 것은 되게 잘 붙어요. 요것이 이제 뼈끼리 안 붙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이 바깥쪽이 간혹 일부는 붙고 또 일부는 안 붙는 수도 있는데 이것도 거의 잘 붙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자기 연골을 대체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골 부실을 그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수술을 해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대개 이제 반홀상 연골 이식술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막 제거하고 나서 이식술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차 수술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완전 제거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거는 반홀상 연골 이식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수입하기 위해서 주문다고 해서 나중에 또 2차 수술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번에 1차 수술 때 반홀상 다 제거돼서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연골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다 제거돼서 이제 구루터기만 남은 상태고 나중에 아까처럼 수술을 해가지고 연골이 넣는 수술이에요. 꼬매는데 실 보이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연골 부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 사례고 이렇게 수술해줍니다. 네, 엄청 신기하네요. 그림으로 보니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하기는 엄청 어려운 고난이도 이게 시술일 것 같아요. 아주 관절경 수술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아요. 높은 수술입니다. 이거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병 원장님은 그러면 저야 잘하죠. 라이브 서저리도 이걸로 했어요. 청중들 많이 강당에 있을 때 술장에서 라이브 서저리 제가 했어요. 네, 그러면 이식술은 정재훈 병 원장님과 그러면 이런 수술이 끝난 후에 저번에도 재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이식술 이후에는 재활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재활은 답이 간단합니다. 이거는 봉합술과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주된 재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가 붙는 것은 한 6주 정도면 충분히 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깥쪽에 봉합한 거 이게 붙는 게 관건인데 그것은 봉합술에 똑같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6주 정도 목발 보조기 하고 그다음 한 2주 더 했다가 되게 끌려서 똑같이 갑니다. 그 위축이 안 되게 근력 운동하는 거, 관절 운동하는 거 그거 똑같습니다. 봉합술하고. 절제술은 저번에 바로 보행이 가능했지만 봉합술과 이 이식술은 재활이 중요하고 차근차근 재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게 초기에는 보호해준다. 뭐 함부로 막 움직여버리고 함부로 뒤져불지 않고 그래서 보조기 목발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동시에 같이 해야 될 게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사실은 그때 근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위축을 방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운동 가지고 근육을 강화시키지는 못해요. 근 위축을 최소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강화시키는 운동은 8주, 2달이 지난 이후에 헬스클럽 다니면서 피트니스 센터 다니면서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환자분들이 흔히 간과하는 거, 근육 위축을 방지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이거를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이걸 아무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이걸 강구하고 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수가 많아요. 환자분들 열심히 해도 나중에 보면 근육이 일종 허벅다리 두께가 뭐 3분의 1로 줄어 있다, 3분의 1까지는 안 가도 3분의 2로 줄어 있다, 반으로 줄어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근육 관련 재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이 부분도 좀 궁금했는데요. 반월상 연골을 이식하면 정말 내 연골처럼 잘 기능을 하나요? 남의 거를 일단 넣었으니까 약간 오래 못 쓰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 거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그 연골이 이식된 것이 잘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기능적으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나 이제 그 봉합했던 부위 있잖아요. 삥 둘러서 봉합했던 그 부분이 조금씩 파열되기 전에 그 단계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히 잘 붙어 있는 그런 단계처럼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파열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작들, 특히 이렇게 되게 무릎을 연히 구불려서 이렇게 비트는 동작이랄지 이런 동작이 많이 일어나는 활동이 뭐 스포츠 활동, 그다음에 뭐 등산 같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많이 걷는 활동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자제해 주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런 것 때문에 기능 자체는 똑같지만은 조금씩 또 다시 파열로 될 수도 있고 좀 약할 거라 추정을 해서 좀 자제하기를 바라죠. 기능을 그럼 오래 보존을 하려면 일단은 최대한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연구에 의하면은 한 10년 동안 이 반월성 연골의 파열 없이 잘 보존이 되는 이런 율을 한 80%? 그래도 꽤 높은데요. 그 정도 잡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이 연골이 없이 살았다. 그럼 관절염 거의 다 와버리죠.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수술이죠. 그러네요. 어떤 분들은 통증이 그래도 많이 심하지 않으니까 막 버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장님께서는 늦어지면 나중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고 통증이 없어도 연골 이식술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걸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서에는 통증이 있고 증상이 나오면 수술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반호성 연골 이식술은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치료도 되긴 되겠죠. 경미한 관절염은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발생이 거의 뭐 그대로 두면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바로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텍스트에는 아프지만 해라. 난 그건 좀 아니, 환자들은 어쩌라고. 아프지만 아프기 전에 안 아프게 해줘야지. 요즘에는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어떤 환자가 다 병 생긴 다음에 치료하기를 원하겠어요. 미리 치료해서 안 생기기를 바라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전체 절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수술하기를 권장을 해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절염이 생기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걸 안 생기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지금까지 저번에 이어서 반월상 연골 파열 시 시행하는 절제술, 봉합술, 이식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뭐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환자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분들이. 그래서 많이 혼동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반호상 연골 파열이 MRI상으로 확실하고 증상이 통증 같은 게 있고 그러면은 수술하시라. 해야 되나 말해나 고민하지 마시고 수술하시라. 그리고 수술할 때는 가능하면은 봉합할 수 있으면 봉합하는 게 좋다. 그러나 그거를 무리하게 절제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봉합을 해놓으면은 또 나중에 결국에는 또 안 붙고 그래가지고 또 재수술하는 수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도를 맡은 의사들이 잘 판단해서 권유하고 또 애매한 경우에는 또 환자분들의 욕구가 다르니까 또 이제 그 직업생활의 여건도 다르고 그래서 환자분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거 그런 것이 좋을 것 같고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까 강조했던 근력 위축, 근 위축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시기를 항상 권장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반월상 연골 이식이 필요할까? 통증은 없는데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 생기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재훈 병원장님께서 직접 답변 달아주실 거니까 지금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서울세계로병원 김지영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한 무릎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